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30여 년 동안 소방 설비 관련해서 강의를 한 김염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소방 분야에, 특히 소방 설비 기계 분야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론 공공기관의 재직자분도 계시고 또 수험을 위해서, 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방 설비 기계 분야 구조 및 원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 설비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넓긴 넓지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방 설비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방 설비 기계 분야의 구조 및 원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소방 설비 자체가 기계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소방 설비 기계 분야가 약 한 7, 80% 정도 차지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하실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목은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소방기계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설비 자체는 이제 소방기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크게 두 개로 수계 소화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로 나눠지는데,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인데, 여기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 또 수계소화설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게 학습을 할 때는 이제 가스계 소화설비가 되겠죠, 그렇죠? 가스계 소화설비와 소화활동설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제 연락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불과 화재에 관련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화재라는 것은 그대로 불로 인한 재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산소와 어떤 물질이 화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그러한 나타내는 현상을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은 좋은 불과 나쁜 불로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우리가 해로운 불, 나쁜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화재라는 것은 연소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 현상을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연소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로 표현한다. 화재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렇죠? A급, B급, C급, D급, K급. 이제 K급 화재는 우리가 주방 화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방에서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화재. 일반적으로 이제 A, B, C, D급으로 분류했는데 K급이 더 추가가 됐죠. 자, 이것은 소방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아는 사항이라. 소화 방법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냉각, 질식, 연료 제거, 희석 소화 이런 것 소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그러한 것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 과목인데, 이번에 학습해야 될 과목이 사실은 소방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즉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 설비 기계라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전체를 뭐냐면 소방 설비 기계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화 설비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그러한 설비다. 불을 끄는 설비를 통틀어서 소방 기계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방 전기 분야는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설비를 소방 전기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경보 설비라고 이야기하죠. 경보 설비. 그래서 이제 기계 분야를 소화 설비, 전기 분야를 경보 설비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기계 분야를 보면, 소방설비 기계 분야를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이 소화기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가 되죠, 그렇죠? 자동 소화장치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주방에 소화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 소화장치라고 그러고, 자, 수계 소화설비. 이것은 이제 물을 쓰는 소화설비다. 물 숫자를 써서 수계.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소화설비. 그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 자, 물 대신에 뭘 쓴다? 가스. 뭐 CO2라든지 할론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가스계 소화설비. 그다음 소활동 설비가 있는데, 이 소활동 설비는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대가 출동을 하죠, 그렇죠? 그럼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 이것을 소활동 설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제연 설비,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계 분야는 이와 같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시스템을 소방 기계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분야에 특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요. 두 가지로 나눴는데, 자, 이번 차시에는 위에 거부터 먼저 한다. 즉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수계 소화설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가스계 소화설비, 소활동 설비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전에 이제 소방 설비 기계 분야에 대해서 뭐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드렸는데, 그러면 그 내부에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 차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와 수계 소화설비를 한다 그랬어요. 수계 소화설비. 약재를 이용해서, 소화약재를 이용해서 또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이것을 우리가 소방기계다고 말씀드렸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우리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뭐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는. 자,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소화기. 소화기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물로 쓰는 소화기, 또 뭐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할론 소화기. 소화기들이 종류가 많아요. 약재 종류별로 이제 따라주는데, 그래서 이러한 소화기, 또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도 주방용에 쓰는 자동 소화장치, 아니면 산업용에 쓰는 자동 소화장치, 뭐 이런 소화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이 소화용구. 뭐 간이 소화용구는 우리가 이제 뭐 마른 모래라든지, 그다음에 물 양동이라든지, 뭐 팽창 질석 진주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간이 소화용구라 그런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다 뭐냐면 소화기구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계 소화설비. 자, 물로 쓰는 소화설비예요. 물을 사용해서 소화하는 설비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가장 많이 쓰는 것, 옥내 소화전 설비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 건물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 자,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옥내라 그러고, 건물 바깥을 뭐라 그러죠? 옥외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많이 쓰죠, 그렇죠? 또 중요해요, 굉장히. 자, 스프링클러 설비. 자, 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표현하는데, 특수한 장소에 또 쓰는 것이 있어요. 간이, 그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차시에 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물분무 소화 설비. 자, 물분무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랑 비슷해요. 물분무 소화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나 포소화 설비.
이런 소화 설비 시스템은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랑 비슷한데 이제 쓰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물로 쓰는 소화 설비가 이와 같이 구분이 된다. 이것을 이번 차시에 다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예제를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제가 들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드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좀 대충 이렇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자세히 들으면 다 이것이 뭐냐면 중복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학습만 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가스계 소화설을 한번 보죠. 가스계 소화설비는 이 수계 소화설비와 달리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스를 쓰는 것인데 이 가스계 소화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소화설비는 거의 유사한 그런 소화설비라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할론 소화설비,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는 그 전에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라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인데 이와 같이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분말 소화설비, 여기까지가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화활동설비를 보면 소화활동설비, 이 소화활동설비는 이제 소방대가 화재 진압하는 장소에 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소화활동을 하죠, 그렇죠? 이때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설비를 소화활동설비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제연 설비가 있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유독성 가스 연소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연소 방지. 이와 같이 이제 소방 기계만 이렇게 국한돼서 제가 나눠 놓은 것이에요. 물론 소방 전기 분야에도 소활동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네 가지를 우리가 소방 기계 분야의 소화 활동 설비라 그런다. 자,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 이것도 다음 차시에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전기 분야를 뭐 잠깐 보면, 자, 좀 전에 했지만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되면 통보하는 그러한 기계 기구를 우리가 소방 전기 설비라 그런다. 경보 설비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있죠? 우리 자탐 설비 하죠, 그렇죠? 이것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예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설비, 누정 경보, 자동 화재 속보, 비상 경보, 가스 누설 경보,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소방 전기 분야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지금까지 했던 것이에요. 소개는 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기계, 소방설비 기계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도 나와 있죠. 교재도 나와 있는데 제1장에 보면 뭐가 있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라고 있어요. 제1장에. 자, 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소방기계 분야는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물론 이제 1장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가 있는데 제2장은 뭐가 있죠? 소화설비가 있어요. 소화설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설비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이러한 소화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이 단원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단원에서는 초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뭐죠? 소화기죠, 그렇죠?
소화기를 가장 먼저 찾을 거예요.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물론 이제 소화기에 대응해서 쓰는 것, 소화기 대응해서 쓰는 것 여러 가지가 많아요. 간이 소화용구. 또 자동 소화장치. 자, 이 자동 소화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그 정의와 특징, 또 구조 원리, 작동 원리,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소방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구조 원리, 작동 원리, 설치 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될 것이다. 이 학습을 해서 화재 대처 능력을 기르고 이론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배우게 되면 어떤 성취를 가져오느냐? 자, 내가 이 단어를 배웠으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소화기구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배우게 되면 또 소화기의 구조, 원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동소화장치의 개념,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취 기준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화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죠. 소화기구요.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소화기구는 뭐 가장 간단하게 소화기구라는 것은 어떤 건물,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다. 뭐라고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 그렇죠. 소화기구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어린이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가 소화기구이다 라고 보면 돼요. 소화기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소화약제가 있어요. 약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약제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자,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화기구라 그런다. 소화기구. 뭐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면 사람이 가서 소화기를 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자동 확산 소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소화기구에는 크게 소화기와 간이 소화 연구로 나누어진다. 자, 소화기와 간이 소화 연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는 어떠한 것이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소화기구라는 것은 뭐라고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이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소화기구에서 대표적인 것, 소화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을 소화기라고 한다. 이 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죠. 자,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하는 기구다. 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방사하는 기구다. 자, 어떠한 용기에 약제를 집어넣고 그 용기에 압을 가해서 방사하는 기구인데, 소화기가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재 나면 어떻게 되죠? 화재 나면 소화기를 가지고 어떻게 화재 나는 장소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접 조작하는 것이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소화기가 초기 화재는 제일 좋아요. 화재 초기. 이런 말도 있죠.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소화기를 잘 초기화재 진압을 잘 하면 화재가 번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하면 진압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소화기인데 이것이 화재가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소방차가 어떻게 돼? 출동해도 못 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화재에 가장 좋고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이다. 소화기. 자, 그러면 소화기 하면 종류를 볼까요? 종류. 종류는 뭐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압 방식에 따라서 먼저 가압. 가압은 뭐예요? 가압.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압력을 이렇게 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축압식과 가압식. 우리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소화기가 어떠한 것이다. 이거 어떻게 작용하지? 내부는 어떻게 됐지? 이런 분 잘 몰라요. 그런 이제 소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소방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소방 자격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크게 뭐냐면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축압식을 한번 보죠. 축압식. 축압식 소화기. 자, 여러분들 요 그림에도 하나 있는데요. 축압식.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화기를 보면 소화기의 앞에 이러한 뭐가 있어요? 지시 압력계가 있어요. 압력계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보여요. 이것은 다 100% 축압식이에요. 뭐가 있는 것? 압력계가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시 압력계라 그래. 알겠죠? 지시 압력계라 그러는데 이 지시 압력계가 있는 소화기는 무슨 소화기? 축압식 소화기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없는 것, 압력계가 없는 것은 뭐죠? 그것은 가압식 소화기예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소화기 가압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이제 가압식은 서서히 지금 없어져요. 설치되어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어떤 소화기를 쓰게 된다? 이 축압식 소화기를 쓰게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우리가 뭐냐? 지시 압력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압식을 잠깐 보면 자, 축압식 소화기는 본체 용기에 소화 약재와 무엇이 반드시 뭐냐면 약재하고 또 방출원이 되는 뭐야? 압축가스가 뭐야? 함께 들어가 있다. 즉 약재와 압축가스 주로 이제 질소로 우리가 이제 압축을 시켜놓는데 이 압축가스가 함께 있는 것을 축압식 소화기라고 그런다. 축압식. 자, 축압식 소화기는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축압식 소화기는 자 보면 축압식 소화기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시 압력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없으면 축압식 아니에요. 지시 압력계에 있는 축압식에는 용기의 내부 압력을 지시하는 지시 압력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압력계는 얼마만큼의 압을 가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 내부에 용기 내부에 압력을 얼마만큼 압력?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자,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의 압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이 바로 축압식 소화기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지시 압력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상인 것은 이 지시 압력계가 가리키는 것이 지시 압력계가 가리키는 것이 녹색 부분이다. 어느 부분? 녹색 부분의 지침을 가리키는데 그때 압력이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0.7 메가파스칼이라면 얼마지? 7기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0.98 메가파스칼은 약 한 10기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기 내에 얼마만큼의 압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시 압력계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가압식 소화기도 먼저 보죠. 뭐. 이 가압식 소화기는 자, 말 그대로 이제 용기 내에 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기 내에 압을 가해주기 위한 어떠한 본배가
고압 용기가 따로 보관돼 있어요. 자, 가압식 소화기는 약재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에 충전해 놓은 것이다. 자, 추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안에 압축 가압가스가 어떻게 될까? 같이 동시에 있지만 가압식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어떤 것으로?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에 충전해서 봉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압식 소화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시 압력계가 없다. 지시 압력계 없는 건 100% 뭐죠? 가압식 소화기. 가압식. 자,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추가압식 소화기인데 이러한 용기에 약재가 이렇게 차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뭐예요? 자, 가압가스를 동시에 약재에 압을 가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잡이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약재를 바깥으로 방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교재도 나와 있는데 지시 압력계가 있죠, 그렇죠? 있는 것을 뭐라 그래? 추가압식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지시 압력계라고 그랬죠. 없는 것, 저기 뭐냐면 용기 안에 이런 용기 안에 약재가 이렇게 약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압이 없어요. 압이 없고 가스 용기 안에 있는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고압에 가압 가스를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전용 용기에 이렇게 담아 놓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가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부에는 어떻게 될까? 압이 없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용하려면은 가스 용기, 즉 요 용기를 손잡이를 어떻게 될까? 움켜 잡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가압가스가 터져서 약재에 압을 가해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시 압력계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추가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눠지고 있어요.